예, 지금 시간이 2019년 11월 3일, 벌써 11월 달이네요. 오늘 일요일이고요. 오후 10시입니다. 자, 지난번까지는 강의를 했으니까 이제 그 강의를 한 것을 이용을 해서 실제로 종목들을 어떻게 관찰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볼 거는 비트코인이죠. 이제 실제 툴을 가지고 이제 분석을 해보는 거예요. 먼저 월봉으로 가볼게요. 자, 이제 월봉을 볼 때 뭘 볼지를 우선 결정을 해야 돼요, 여러분이. 예. 그러니까 어떤 것을 보고 어떤 정보를 차트로부터 끌어낼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제일 먼저 봉을 보죠. 봉을 보면 일단 이번 달 봉을 보는 게 아니라 지난달 봉을 보셔야죠. 그래서 지난달 봉을 딱 보고 자, 양봉이냐 음봉이냐 그걸 먼저 보시는 거예요. 양봉이냐 음봉이냐. 그리고 아랫꼬리하고 윗꼬리가 어느 정도 만들어졌느냐. 그걸 제일 먼저 보셔야 돼요. 잠시 후에 제가 이제 코스피 쪽의 종목들을 보여드릴 텐데 그때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근데 우선 여기서 이제 이야기할 건 월봉을 보고 이게 양봉인지 음봉인지 그죠? 그 다음에 윗꼬리와 아랫꼬리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봐야 됩니다. 음, 아랫꼬리를 보시면 꽤 길어요. 근데 아랫꼬리 못지않게 윗꼬리도 깁니다. 그러니까 그 10월달 말에 찾아온 반등은 굉장히 반갑지만 반대로 두 번째 날, 그러니까 반등이 온 날 말고 그 두 번째 날에 윗꼬리도 그다지 좋은 모습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보시면 예, 지지와 저항이 이렇게 몰려 있어요. 자,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볼게요. 여기 지금 현재 저희가 과거를 보고 있어요. 과거. 그러니까 과거라는 거는 차트를 고정시킨 거예요. 예. 그러니까 현재는 주가 가격 변동에 의해서 보조지표가 같이 따라 움직이는 것을 의미하고 과거는 그냥 그 봉이 처음 시작했을 때 상태를 그대로 기록을 한 거예요. 그래서 가격이 움직이는 거랑 별개로 전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형태, 즉 11월 1일 오전 9시의 기준으로 보면 A가 저항이 됩니다. 여기서 저항의 개념을 한번 다시 짚고 넘어가면 저항이라는 거는 그죠? 이렇게 아래를 보는 상단선을 의미해요. 상단선. 그리고 이렇게 아래를 보는 형태를 하방 수렴이라고 합니다. 자, 하방 수렴. 이제 이해하셨죠? 이제 용어랑 차트랑 두고 이제 다이렉트로 즉석에서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달에 윗꼬리를 만들어 놨는데 단순하게 윗꼬리만 만들어진 게 아니라
저항이 굉장히 낮은 위치까지 내려와 있어요. 눈으로 확인하셨죠? 저항이 아래를 본다. 저항이라고 하는 건 상단선이 아래를 보는 걸 뜻한다. 그거를 그것을 보통 이제 우리는 하방 수렴이라고 표현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A가 저항이죠, 저항. 저항은 매도를 해야 되는 첫 번째 가격이고 매수를 하지 말아야 되는 최소치예요. 1076만 원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슉, 여기 1076만 원이 저항이기 때문에 이 가격 위로는 월봉은 매수를 하면 안 돼요. 지금 가격은 1074만 원입니다. 무슨 얘기냐? 월봉의 저항 위로 올라갔다가 지금 어쨌든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보통 저항이 있으면 지지를 찍고 가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러니까 저항은 무조건 들지 못한다가 아니라 저항을 들기 전에 먼저 지지를 찍는다죠.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이 A의 위치에 있는 이 저항을 들고 싶으면 지지, B 또는 C를 찍고 오는 게 좋아요. 이렇게 찍고 올라가면 잘 올라가요. 생각하신 것보다. 왜 이걸 찍느냐? 저렇게 찍는 행위가 곧 아랫꼬리를 만드는 행위가 되거든요. 그래서 보통 봉은 아랫꼬리가 없이 올라가는 건 굉장하게 힘이 좋은 거예요. 아랫꼬리가 없을 정도면 굉장히 매수 주체에 힘이 좋은 거거든요. 네,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이렇게 이런 구조에서는 대부분 지지를 찍고 가는 게 일반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월봉상에서 매수할 수 있는 가격은 B이거나 C이겠죠. 그런데 B와 C의 공통점은 B는 1번, C는 2번이에요. 무슨 얘기냐? 이 지지는 외부로부터 안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 봉으로부터 나오는 거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약해요. 반대로 A의 경우에는 여기 요걸 3번이라고 하면 3번 밑으로 요 전봉에서 지나간 흔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선들은 사용하지 않은 저항이라고 부르고요. 사용하지 않은 저항은 보통 강한 힘을 가졌다라고 추측합니다. 여기서 강한 힘을 가졌다라고 확정하는 게 아니라 그럴 수 있다라고 추측을 하는 거죠. 그래서 현재 상태는 저항은 강한 거고 지지는 1번과 2번에서 이미 사용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약한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봉을 볼 때 바닥 양봉이라는 개념을 사용하는데 지금 비트코인의 구조에서는 어쨌든 지난달이 바닥 양봉의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바닥 양봉 같은 경우에는 시가가 보통 매수가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요 C와 요걸 D라고 하면 D가 거의 겹쳐져 있어서 아마 여기까지는 감안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만약에 매수를 한다 그러면 D 언저리 까지는 일단 조정을 받으면 좋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라면 이 정도 가격선이 오면 그때 고민을 해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가격이 온다 이런 얘기는 못하죠. 그런 얘기는 해서도 안 되고 근데 만약에 매수를 해야 된다 그러면 D 정도 수준이 왔을 때가 적정선이라고 보여집니다. 보통 아래 꼬리가 없는 경우면 B가 맞고요. 여기 만약에 이제 요거 아래 꼬리를 X라고 하면 X가 없는 경우에는 지지해서 매수를 해야 돼요. 왜냐면 오면 전봉의 저가가 잘 무너지거든요. 그래서 근데 지금은 아래 꼬리가 충분하기 때문에 눌러줘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D 정도 위치에 왔을 때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의 흐름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거죠.
예. 이러다 또 쭉 올라가면 할 말은 없어요. 그런데 예, 제 입장에선 최소한 지난달 시가 근처까지의 흐름은 보여줘야 예, 고민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주봉으로 넘어갑니다. 주봉에 어떤 봉을 그릴지는 지켜봐야죠. 아직까지는 음봉이에요. 예, 아직까지는 음봉의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속 우리가 이론에 대해서 계속 이해를 하고 넘어가셔야 되니까 좀 필요하지 않더라도 몇 가지를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지난주에, 예, 지난주에 이게 이제 지지인데, A, 예, 지지 밑으로 내려갔었어요. 예, 그리고 바쁘신 거 아닐까요? 뭐또 언젠가 또 연락을 주시겠죠, 뭐. 어, 지지 밑으로 내려갔다가 그리고 올라간 거잖아요. 예, 올라가면서 한 행위를 잘 보셔야 돼요. B, 그 다음에 C예요. 자, B가 뜻하는 거는 하락 추세를 끝냈다죠. 예, 하락 추세 종료. 예, 하락 추세가 끝나는 거예요. 저렇게 그리면 하락 추세는 예, 끝납니다. 그리고 볼벤 5 상단선을 양봉으로 치면 이제 그 다음 봉은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되는데, 그러니까 현재 봉 기준으로 보면 이제 하락 추세는 없는 거예요. 뭐가 문제냐? 급등을 했기 때문에 못 따라와요, 지지선들이. 그러니까 하단선이 제대로 못 따라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의 형태는 상단선도 발달이 안 되고 하단선도 발달이 안 된 그런 엉망진창인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런 봉은 보통 패스를 하죠. 자, 내일 아침으로 가겠습니다. 내일 아침으로 가면 이렇게 돼요. 그렇죠? 이게 내일 아침의 모습이에요. 매트릭스를 좀 더 켜보고 볼까요? 음. 자, 이제 생각을 해보자고요. 지금 고민해야 될 건 저투와 고투의 방향성이에요. 그래서 고투는 여기서 위로 꺾었어. 자, 보세요. 그죠? 고투는 여기서 위로 꺾었는데 아직 저투는 내려가요. 예, 여기. 자, 1번, 2번. 그러니까 저투는 1번을 기준으로 내려가고요. 고투는 2번을 기준으로 올라가요. 그래서 지금은 매도는 없는 거예요. 그쵸? 근데 지금 요 시점으로 보면 매수도 없고 매도도 없는 거예요. 그죠? 매수할 수도 없고 매도할 수도 없는 구조인데, 자, 문제는 이거예요. 이걸 보면 다음 주에 가면 다음 주에도 뭐가 없냐? 매도가 없어요. 고투는 올라가. 근데 저투는 이게 지켜져야지만 돼요. A. 그러니까 이번 주에 만들어진 저점이 지켜져야지만 매수의 가치가 생기겠죠.
그렇죠? 예, 이번 주 저점이 붕괴되면 저투가 내려가요. 저투가 내려가는데 이렇게 내려가겠죠. 그러면 저투가 내려가는 거에서 끝나냐? 아니요. 앞으로 2주간, 예, 2주간 더 영향을 받아요. 영향을 받는데, 이제, 자, 여기서부터 하락했다 그랬잖아요. 1번부터. 그러면 지금 바닥이 이거예요. B, B요. 근데 다음 주에 이번 주 거를 깨면 횡보, 그 다음 주 걸 깨면 어떻게 돼요? 이 저투가 이렇게 내려가요. 그러면 최저치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 저점이 무너지는 거예요. C. 이게 떠돌이님이 물어보신 최저가 모드죠. 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앞으로 3주 안에 다음 주를 포함해서 저점을 2번 깨면 최저가 모드가 만들어져요. 그러면 영향을 받겠죠. 그러니까 지금 음봉을 내고 있는데 이 지금 하락에 대한 의미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번 주에 만들어진 저점을 다음 주에 깨느냐. 그렇죠? 그러면 이제 다음 주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자, 소문자 A, 소문자 B, 소문자 C가 있어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죠? 이게 상승 추세를 뜻하는 거예요. A, B, C. A는 첫 번째 상승 추세선이고 B는 두 번째 상승 추세선이에요. T4. A는 T3. T3이고요. 이건 T4입니다. 그리고 이건 T5예요. 그러니까 지금 상태는 어찌되었든 추세선이 다 올라와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고민해야 될 건 뭐냐면 저점을 깼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저점을 깼어. 그 다음 주에 저점을 안 깨면 문제 없죠. 자, 여기 생기는 봉, 이거를 X라고 했을 때 X가 A보다 낮아요. 그럴 수 있죠. 그래도 이건 최저가는 아니에요. 최저가는 아니에요. 그냥 아무 문제 없는 거예요. 그냥 매수만 죽은 거야. 근데 이 다음 주에 봉이 양봉을 그려서 그 다음 주가 됐을 때 저점을 깨지 않게만 만들어 놓으면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감아 올리면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감아 올리면. 내려갔다가 감아 올리면 된다는 거죠. 내려가기만 하면 안 되는 거고 내려갔다가 감아 올리면 그 다음 주에 1구간이 있어도 크게 문제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여기 1구간이 있어요. 요 고가. 근데 딱 여기가 한 개만 있어요. 나머지는 없어. 그러니까 다음 주 포함해서 6주 동안에 고투에서 1구간을 가진 봉이 다 다음 주예요. 무슨 얘기냐? 다음 주에 내릴 거면 장대 음봉으로 꽂겠죠. 내릴 거면 장대 음봉으로 꽂습니다. 아래로. 이유가 뭘까요? 이게 하락이라면 장대 음봉을 꽂아야 돼요. 이유가 뭔지 아시는 분? 여기서 하락하려면
고투를 못 넘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고가를. 다음 주에 만들어진 봉의 고가를 그 다음 주에 못 넘게 해야 예, 여기 고투가 내려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봉이 지금 아니요, 고투. 저투는 상승하지 않아. 저투는 그냥 지금 이번 주에 만들어진 저점만 깨면 되니까 얼마 차이 안 나요. 저거 1%좀 남짓 될까? 얼마 안 돼요. 근데 문제는 고투예요, 고투. 그러니까 이 봉이 어느 정도 빠져가지고는 고가를 넘기기가 쉽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를 거면 이렇게 누를 거라는 거죠, 이렇게. 예, 이런 식으로 눌러야 그 다음에 만들어진 시가에서 이 봉의 고가를 못 넘어요. 그러니까 하락할 거면 장대음 봉이 나올 거라고 보는 거죠. 작은 봉이 아니라 큰 봉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면 지금은 고점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 위로 돌면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작은 흐름의 봉은 만들어지지 않을 것 같다라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리고 이번 주에 만들어진 고가를 깨면 어차피 거의 최고가 모드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1200만 원대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는 여지가 있어 보여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상승의 시나리오라면 이건 제 개인적인 상상입니다. 어차피 월봉의 지지를 찍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밑으로 한번 눌렀다가 예, 막판에 감아 올리는 그런 시나리오가 가장 좋아 보여요. 만약 여기서 들면 계속 월봉 저항이랑 싸워야 되거든요. 그냥 들어 올리면 월봉 저항이랑 바로 싸워야 돼요. 그러면 어딘가에서 굉장히 좋은 호재 같은 게 나타나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방법보다는 차라리 밑으로 한번 쳐박는 척 하다가 예, 지금 주봉의 지지가 3개나 있다 보니 한 T4 B에 위치해 있는 T4 정도까지 눌렀다가 감아 올리면 베스트지 않을까. 예, 사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승할 거라면. 예. 그래서 눈에 보이는 가격이 다 천만 원 수준이에요. 지금 1070만 원 정도니까 거의 70만 원 정도는 내려줘야 적정한 타이밍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 생각이 오를지 안 오를지는 사실은 뭐 중요하진 않지만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판단을 내려야 되는 시점은 한 1000만 원 정도 왔을 때가 고민의 시작점일 거라고 예, 생각해요. 그래서 이대로 끝나면 주봉은 지지가 3개가 생긴다. 예. 그리고 어찌됐든 월봉은 아랫꼬리가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위로 간다고 해도 의도적으로 월봉의 아랫꼬리를 그려주는 행위가 나오면 딱 좋겠다. 그리고 만약에 하락의 의도가 있다면 다음 주에 만들어진 고가를 그 다음 주에 깨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고가와 적 종가, 네, 종가의 거리는 상당 수준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변동성이 나타날 가능성에 대해서도 예, 염두에 두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릴 거면 이번 주 시가 정도까지는 반등 시도를 하고요. 예, 그 뒤에 재차 하락하는 모양새를 보여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주봉의 매트릭스는 꽤 마음에 들고
예, 주봉에 만들어진 지지선들도 지금 몇 개가 만들어져 있냐면 하나, 둘, 6개가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지지선으로 만들 수 있는 모든 지지선이 만들어진 상태라 어쨌든 매수를 한다 그러면 예, 다음 주가 기회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다음 주에 만약에 양봉으로 돌면 그 다음에 매수할 기회가 없을 것 같고요. 예,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다음 주에 정말 재수가 좋아서 아래로 내려갔다가 위로 올라오면서 양봉으로 끝나면 그 다음엔 틈이 안 보일 것 같아요. 그래서 성공을 하든 실패를 하든 딱 들어갈 타이밍은 다음 주밖에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관심을 좀 가져보려고요. 만약에 여기서 무너지면 꽤 길겠죠. 음, 여기서 무너진다는 얘기는 지난달 저가를 깬다는 얘기고 지난달 저가가 900만 원 언더였잖아요. 그러면 뭐 한동안 또 힘든 시간이 오겠죠. 그래서 어쨌든 지난달 저가가 깨지 않는다라는 전제하에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거라서 예, 만약에 깨면 또 고민을 해봐야겠죠. 자, 일봉으로 넘어가면 일봉은 그냥 할 얘기가 없어요. 일봉은 할 얘기가 없고 그쵸? 지금 오늘까지 0구간이고 월, 화, 수, 목요일까지 계속 이제 1구간의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저가를 만약에 내일 오늘 저가를 깨면 주봉의 저가도 깨어질 확률이 높고 그러면 시간으로 봤을 때는 월화 수목 목요일 정도 목요일 정도 입질하면 딱이지 않을까 싶네요.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은 목요일 정도. 비트 오르면 난리 나겠죠. 비트 오르면 많이 가지 않겠어요? 약간 먼저 움직인 것 같은데 알트가 비트보다 먼저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시간은 목요일 정도 됩니다. 예. 지금은 흐름이 맞다면 목요일 정도가 매수해야 될 날짜로 보여요. 자, 다음은 리플. 자, 리플로 왔습니다. 일단 과거 먼저 봐야죠. 지금 여기에 만들어진 T4 저항, 네, T4 저항을 물고 그 다음에 음봉으로 전환한 상태인데 매수가가 여기잖아요. 네, 여기니까 320원. 이건 개인적으로 되든 안 되든 320원에서 일단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 320원. 아직 매트릭스가 나쁘진 않고요. 월봉상 매트릭스는 나쁜 건 아닌데 거래량이 문제예요. 거래량이 M자가 나와야 되는데 V자가 나와요. 예, 지금 V자 이렇게 해서 이게 이제 M이거든요. 이게 M인데 이게 지금 거래량이 줄었을 때 횡보면 늘면 M자가 아니라 V자가 되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그거 하나만 조금 마음에 안 들고 나머지는 뭐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아, 그러니까 이게 주식이랑 좀 일맥상통한다 그러면 음, 제가 보는 가격은 한 500원 정도 돼요. 500원. 예, 여기서 노려볼 만한 가격은 한 500원 수준입니다. 500원. 이 정도? 예, 실제로는 470 몇 원이죠? 470원. 그러니까 지금
얼마에 사시든 일단 팔고 싶은 목표가는 한 470원 정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노려볼 만한 자리이지 않을까. 예,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일단 사본다면 예, 이번 달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결과는 지켜봐야 알겠죠. 예, 근데 정말로 거래할 의사가 있다면 예, 이번 달이 기회다. 지난달이 이제 양으로 틀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렇게 쭉 떨어지다가 보세요. 이렇게 쭉 떨어지다가 양으로 틀었어요. 예, 이렇게 쭉 떨어지다가 양으로 이렇게 틀었죠. 지금 자리가 여기에요, 여기. 1번. 여기가 1 다시. 어쨌든 가장 유사한 자리는 지금 1번의 자리인 거예요. 그래서 320원대에 지금 계속 보고 있어요. 어, 재수가 좋으면 저렇게 될 수도 있는 거죠. 예,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재수 좋으면. 뒤에가 어떻게 생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형태를 보면 1번과 유사한 형태다. 그래서 거래를 한다면 이번 주가 타이밍이 이번 달이 타이밍이다. 그래서 계속 비트코인을 보는 거죠. 어떻게 영향을 줄지를 관찰을 해야 되니까. 여튼 개인적으로는 예, 리플리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됐죠? 사라 마라 이런 건 없죠. 예,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제가 뭔 능력이 있다고 사람들 보고 사라 마라 하겠습니까? 일단 저는 320원 아래에서 대기 탑니다. 자, 다음에 볼 거는 이거예요. 어, 시간은 가격에 반비례한다. 그죠? 시간은 가격에 반비례하죠. 이 말뜻은 차트 분석엔 거의 진리와 같습니다. 예, 꼭 머릿속에 새겨두세요. 자, 보겠습니다. A, B. 자, 두 개를 썼죠? 지금 쓴 걸 또 쓰고 있어요. C. 근데 지금 뭘 하고 있어요? 얘를 아직 안 썼어. D. 무슨 얘기냐? 지금 TOGG는 한 번도 안 쓴 선이에요. 다음 주에 만나요. 음. 자, 봅시다. T선은 무슨 역할을 하죠? P선은 무슨 역할을 하고? 예, 얘는 종가. 예, 얘는 고저예요. 무슨 얘기냐면 P차트는 대부분 고가와 저가를 찾는 데 사용되고요. 예, T차트는 주로 종가의 위치를 알아보는 데 사용돼요. 그러니까 재수가 좋으면 여기가 종가인 거예요. D가 종가입니다. 다음 주. 그럼 고가는 여기고 예, 저가는 여기에요. 이해되셨죠? 예, 고저종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봉이 이렇게 그려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기본 이렇게. 그럼 이 가격이 얼마냐? 이거예요. 이 가격. 여기에요. 가격을 잘 보세요. P5 값이 어디 있는지 눈에 확 들어오실 거예요. 가격이.
예. 그러니까 그게 월봉의 지지값이라고요. 그러니까 주봉의 지지값이 월봉의 지지값이에요. 이걸 여기서는 PT 크로스라고 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 T의 값이 P의 값과 똑같아지는 현상이에요. P의 값이 T의 값이 된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월봉으로 보면 그게 T 값이에요. 아, 아니네? 둘 다 P 값, 둘 다 P네? 둘 다 P예요. 이건 다른 케이스예요. 그래서 월봉의 지지와 주봉의 지지가 겹치는 현상, 아니면 주봉의 지지와 일봉의 지지가 겹치는 현상인데, 보통 이제 버퍼를 찾을 때 그런 식으로 찾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모양새로는 요 가격에 대충 맞춰져 있어서, 예. 그러니까 실패하든 성공하든 이 가격 가지고 승부를 봐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계속 기다립니다. 일봉. 하나, 둘, 셋, 넷. 얘는 금요일까지 돼 있네요. 그죠? 1구간이 금요일까지예요. 봉을 보실 때 오늘 아침에 올려놓은 시황에 보면 어제 윗꼬리가 길고 양봉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봐야 될 건 양봉이냐 음봉이냐도 중요하지만 꼬리가 얼마큼 달렸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근데 오늘 딱 봤는데 아래 꼬리가 별로 없잖아. 그러면 이건 저가가 무너져도 할 말이 없다. 물론 지킬 수도 있잖아요. 지킬 수도 있는데 이게 무너지기 쉽게 딱 그려놓은 거면 지키든 무너지든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건 안 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지금의 움직임으로 봤을 땐 일단 다음 주 PO 값을 보자는 거죠. 예, 다음 주 PO 값이 얼마가 되느냐가 우리 관심사고, 그 값하고 월봉 지지하고 좀 겹쳐본 다음에 그 다음에 전략을 짜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됐죠? 이제 리프까지 다 봤으니까 보고 싶은 게 트론이요? 트론? 트론은 들어가 있어요. 우리 관종에 들어가 있으니까 딱 보죠. 월봉. 자, 스트라티스라는 게 있어요? 종목이? 스트라티스? 일단 트론 먼저 보고요. 자, 이 지지가 어디냐면, 음, 지지가 여기 있어요, 여기. 지지가 A에 있고, 예. 지지가 A에 있는 반면에, 여기 아래 꼬리가 짧아. B. 그쵸? 요런 게 안 좋다고요. 그러니까 지지를 받으려면 아래 꼬리가 차라리 이렇게, 이 정도로 길었어야 되는데, 지금 아래 꼬리가 짧아요. 그래서 매수는 A에서 할 수 있는데, 방어하기가 쉽지가 않고요. 그 다음에 지난달 저점을 깨면 지금 저투가 이렇게 꺾여가는 과정이잖아요. 그럼 이게 더 내려가거든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최저가 모드가 돼요. 그러면 여기를 깨면 여기도 깨지는 거죠. C. 그래서 이 구조는 A까지 내려오지 않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월봉 거래를 해서는 그다지 좋은 구조는 아닌 것으로 보이고요. 차라리 주봉으로 거래해야 되는데 지금 주봉으로 봐도 지지가 얼마에 있냐면 19.85원에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지지를 닫지 않고 그냥 들어올린 케이스라 눌러도 할 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윗꼬리만 엄청나게 달리고 있네요. 이거는 매수 자리가 전혀 없었어요. 다음 봉으로 가면 이제
지지가 이렇게 만들어지죠. 근데 월봉상으로 지지값이 거의 저 밑에 있었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제 다음 주에 매수할 수 있는 가격이 여기서부터요. 22.17에서 20.18 요 사이, 요 사이에서 매수할 수 있어요. 다음 주부터는.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매수가 가능한 거죠. 어쨌든 예, 일주일 단위로 보유할 수 있는 예, 매수가는 최저치가 여기에요. 20.18 정도. 아까 말씀드렸던 그 정도 가격까지 분할로 22.1에서 20.18 정도 그 사이에 분할로 대응을 하셔야 될 거예요. 1차적으로 매수를 한다 그러면. 그리고 이제 음봉으로 끝나면 이제 월봉 지지까지 내려간다고 보셔야 되고 양봉으로 버티면 위로 올라가면 뭐 위는 이 정도면 다 열려 있는 거라서 위로 올라가면 끝없이 가겠죠. 일봉으로 보면 아직은 하락 힘이 더 강해 보이고요. 날짜로 보면 월, 화, 수, 목, 금 일주일 내내 그다지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주 초에 공략하는 것보다 주 중반 이후에 공략해 보시는 게 조금 더 나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주봉 지지가 있으니까 빠르게 공략해야 되겠다 그러면 일봉의 양봉을 하나 확인하시고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스트라티스 어디 있나요? 스트라티스가 위에 있어요? 아, 여기 있구나. 잠시 스텔라 루멘을 풀고 스트라티스를 보겠습니다. 하, 이거 뭐 엄청 좁은데요? 너무 좁아요. 이건 모르겠어요. 너무 좁아. 예. 지지와 저항 사이가 너무 좁아요. 이거는 뭐 위로 폭발하든 아래로 폭발하든 할 말 없는데요. 너무 좁아요. 예, 지지 저항이 뭐 완전히 껴있네요. 이건 저 같은 사람이 분석할 수 있는 차트는 아닌 것 같아요. 너무 좁아. 어느 쪽으로 밀든 리스크 관리는 못할 것 같아요. 그냥 매수가는 377원 아래다. 끝. 그죠? 377원 아래에서만 매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는 다음 주 수요일 정도부터 눈에 불 켜고 좀 관찰해 보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주식을 좀 볼까요? 주식을 봐야 되는 이유는 여러분들한테 그 배웠던 구조를 한번 보여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참고 삼아 한번 보세요. 아직 제가 종목들을 다 못 보여드렸는데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종목은 이름이 J 컨텐트리예요. J 컨텐트리. 뭘 보여드리려고 하는지를 잘 보세요. 자, 이 종목이 가진 몇 가지 특징들이 있는데 일단 이 종목은 봉하고 가격을 분석하는데 최적화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자, 보세요. 얘는 여기까지 T4를 썼고, 그죠? T4를 쓰면서 얘는 양봉 바닥이고, 그죠? 그 다음에 얘는 아래 꼬리가, 윗꼬리가 거의 없어요. 근데 아래 꼬리 끝내줘요.
그죠? 그 다음에 지지가 시가까지 딱 올라와 있어요. 네. 그리고 저항의 위치는 전고예요. 얘는 완전 교과서예요. 봉을 그리는 건 정말 교과서같이 그리는 거죠. 예, 아래 꼬리가 길고 양봉이고, 그래서 저항은 전봉 고가 위에 생기고 지지는 전봉 시가 아래에 생겨서 저가를 방어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줬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구조를 만들기가 쉽지 않다고 생각돼서 이 종목은 한번 관찰해 보고 싶어요. 어떻게 그리는지. 너무 궁금해요. 너무 차트를 잘 그려놔서 거의 예술가가 그려놓은 정도의 퀄리티라서 깜짝 놀랄 정도입니다. 자, 이제 쑥쑥 훑어볼까요? 이건 CJ라는 종목인데, 예, 이건 좁아요. 보시면, 예, 아까 J 컨텐츠랑 유사한데 이 종목의 차이는 윗꼬리가 더 달려있다라는 거고요. 지지의 위치는 거의 유사해요. 반면 저항과 지지 사이 폭이 너무 좁아서 이제 대응하기가 쉽지 않은 게 차이점이죠. 예, 이 경우는 예, 이 경우는 이제 바닥이랑은 상관이 없어요. 이건 우리가 찾는 기본적인 구조에서는 벗어나는 건데 어쨌든 이렇게 저항도 발달돼 있고 지지도 발달돼 있어서 이런 경우에 좀 애매모호한 경우예요. LG 화학 예, 이것도 차트가 꽤 좋죠. 보시면 잘 만들어져 있다는 게 보일 거예요. 아래 꼬리, 예, 몸통, 그다음에 저항의 위치 이렇게 딱 따져보는 거예요. 그러면 눈에 들어오실 거예요. 봉이 어떻게 그려지면 좋은지가 한눈에 들어온다고요. 잘 보세요. 예, 양봉 바닥을 그렸는데 양봉 바닥에 그죠? 종가의 위치가 고가에 가까워요. 그래서 이건 윗꼬리가 상대적으로 짧고 아랫꼬리는 굉장히 길어요. 이런 형태가 상승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줘요. 예, 그래서 얘는 정고점을 넘고 떨어졌다가 다시 가면 정말 좋은 형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LG화학 차트가 J 컨텐트리 다음으로 마음에 들어요. 근데 J 컨텐트리는 하락주기 상에서 나오는 양봉이고 지금 LG화학은 딱 저투가 들려요. 그러니까 지난달에 저가만 지키면 이제 예, 방향이 전환되는 형태라 사실 구조적으로는 LG화학이 더 좋은 형태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 달에 가장 눈여겨볼 종목은 LG화학입니다. SK이노베이션 얘는 그냥 지지 저항이 있을 뿐이지 전봉이 음봉이라 사실 저가가 방어되지 않을 거고요. 저가가 방어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일단 이건 낙폭과대가 오면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종목이에요. SK텔레콤 예, 이것도 그냥 관찰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음봉으로 끝났고 지지는 있고 저항도 있는데 아직은 아직은 뭐 크게 의미가 있는 단계는 아니라서 이건 이제 계속 추적해 보려고요. LG이노텍 이건 그냥 추세를 타고 가고 있는 종목. 예, 그럼 이건 이제 매수한다 그러면은 11만 7,700원 아래쪽이 되겠죠. 예, 이런 건 이제 추세장을 볼 때 일단 보는 거고요. SK 하이닉스 이것도 아직 상승 추세를 타고 가고 있는 상황. 예, 금호석유 얘는 안 좋죠. 이것도 낙폭과대가 나오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이것도 양봉 뒤에 나오는 지지를 이용하는 건데, 예, 지금 가격에서는 22만 6,200원 정도 아래로 내려가면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한 구조예요. 지금 요 구조가 비트코인이랑 살짝 비슷해요. 삼성생명 이번 지금 제가 들고 있는 종목이죠. 예, 얘도 낙폭과대주예요. 지금 상태에서는 전봉이 음봉이기 때문에 예, 그냥 낙폭과대가 나오면 한번 해볼 만한 구조라고 생각을 합니다. 3N 삼성엔지는 이것도 추세죠. 그러면 이제 역으로 조정이 왔을 때 매수를 할 수 있는 형태고요. 삼성전자도 이제 추세를 타고 가고 있는 상황이죠. 예. 그러나 저항이 없기 때문에 강력한 저항이 없다라는 건 일단 내리는 거에 대해서 그다지 음, 신경 쓰지 않는 거죠. 예. 영직약품도 위가 열려 있어요. 그래서 밑에 지지가 이 정도인데 4,700원대 예. 올까요? 그냥 그렇게 생겨서 찾아봤어요. 근데 이 친구도 지금 상승 하락 추세를 끝낸 봉이라서 한번 본 거예요. 얘는 매수한다 그러면은 25,590원? 예, 그쪽. 이마트도 이것도 낙폭과대가 필요한 상황. 아까 제이컨텐트림 보여드렸죠? 코스맥스. 예, 이 차트도 그나마 나름 괜찮은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저점 방어가 될지가 가장 궁금한 영역이에요. 차트는 괜찮은 편이에요. 저점 방어만 된다면 굉장히 좋은 형태의 차트예요. 72,900원대에 한번 오면 낙폭과대라는 건 지지가 있는데 왕창 눌러버리는 거죠. 그러면 되돌림을 예, 이용한 어떻게 보면 거래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키움증권. 키움증권도 차트는 괜찮은 편이에요. 보시면 여기 66,000원대. 그다음에 포스코 케미칼. 얘도 바닥 양봉이죠. 그냥 감안할 수 없어요. 예. 근데 얘는 지지가 J 컨텐트리만큼 강력하게 만들어진 건 아니에요. 그래서 별로 그냥 찾아봤어요. 바닥 양봉이 떴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한국콜마. 전 개인적으로 이것도 차트가 굉장히 잘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얘도 관찰은 해봐야 돼요. 42,770원대. 여기 오면 한번 관찰해 봐야겠죠. 그다음에 한미사이언스. 얘는 아래 꼬리가 없어요. 차라리 이 차트보다는 한국 콜마? 예, 콜마 차트가 더 나은 것 같죠. 예, 얘는 지금 아래 꼬리가 없기 때문에 지지가 있지만 상대적으로는 저가 방어하기에는 한국 콜마가 더 나은 모습인 것 같아요. 한샘. 한샘 차트도 굉장히 좋죠. 예, 좋아 보여요. 이것도. 차트만 보면. 시간은 좀 안 좋고요. 하지만 차트는 진짜 잘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한샘이랑 J 컨텐트리 차트는 정말 교과서에 가까운 예, 그런 차트라고 보여져요. 근데 시간이 조금 마음에 안 들어요. 그것 빼고는 예, 정말 차트는 잘 만들었다라고 보여져요. 한샘과 J 컨텐트리, 현대백화점. 예, 얘는 더 내려야죠. 얘는 이제 계속 빠지고 있어서 계속 빠지면 관찰하는 거죠. 그래서 차트만 딱 봐도 예, 이게 저가가 깨지게 생긴 건지 아닌지 이런 게 눈에 딱 들어오시잖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보여드린 것 중에는 LG 화학, 그다음에 J 컨텐트리 한샘 정도가 예,
차트적으로 굉장히 좀 잘 만들어져 있고 시간까지 잘 만들어져 있는 건 LG화학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요걸 보시면서 예, 저희가 지난 몇 주에 걸쳐서 이야기했던 그런 것들을 한번 경험해 보세요. 거래해 보세요가 아니라 한번 경험해 보시면 아, 지지저항이란 말이 이런 말이고 지지가 이렇게 되는 거고 저항이 이렇게 되는 거고 예, 그런 용어들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은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음, 주말에 불이 나게 종목을 필터링을 했고요. 이게 저희가 사실 연구원 하시는 분들이 예, 이렇게 모니터링 하기 위해서 만든 건데 굳이 이걸 보여드린 이유는 예, 어차피 학습을 하셔야 되잖아요. 학습을 하시면서 재미삼아 한번 보세요. 비트랑 리플 이렇게 종류가 너무 적으니까 한번 하락이나 이런 거 상승 추세 타면 사실 그냥 거래에 매몰돼 가지고 차트 보는 거에 대해서 소홀히 할 수 있어서 조금 더 다양한 시각에서 볼 수 있도록 하는 거니까요. 한번 관찰해 보세요. 자, 지금 시간은 10시 57분이고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를 지을 거고요. 저는 리플 다음 주 목요일 일단 그렇게 타겟팅을 해서 대응을 해볼 생각입니다. 그 전에 오르면 어쩔 수 없어요. 예, 그는 이제 그때 가서 한번 대응을 할지 말지 결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단계에서는 한 320원 아래로는 와야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거래 잘 하시고요. 예, 일요일 밤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